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지금 10년이 우리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 도봉은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어떤 가치적인 측면 이런 두 가지 변화를 뭐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뭐 도봉구가 그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 예. 이 슬로건이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을 향한 도시라는 거는 어떤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가치, 이 지향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더 큰 도봉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꼭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역할도 지방자치에 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로 우리가 도봉구가 지정이 됐었고 또 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또 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글로벌 학습 도시 또 뭐 문화예술 교육 특구 정부로부터 이런 지정을 받았고요. 이제 국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그런 노력을 뭐 전국에서 그 첫 번째 시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유엔 대학으로부터 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거점 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그거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뭐 여러 차례 기회마다 얘기를 했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중심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내부의 어떤 문화적 또는 역사적 의미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외화하는 예를 들면 뭐 간송 그 고택 우리 문화를 지켜낸 간송 선생의 고택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 복원해서 문화재 등록하고 외부에 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랄지 함석헌 기념관 내지는 뭐 김수영 문학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 왔었고요. 그 외에 지금 오래전부터 노력해서 최근에 서울시 건축심의가 이제 그 마무리됐는데요. 2만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공연장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의 그 도봉구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계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뭐 GTX C 노선을 창동역에 경유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나중에 지방 분권 차원에서도 이야기 나누겠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 다음에 지방 정부에서도 강력 지방과 기초 지방 정부의 관계 이 부분에서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기초 시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전체가 하나라 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또 다를 건데 그 관계 시장과 구청장 또 구청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느끼셨습니까?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는 도시 기능을 통일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의 측면이랄지 교통의 측면이랄지 등등은 큰 틀에서 서울시가 그 권한을 갖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이제 복지 문제랄지 또는 지역과 관련된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의 배분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도 매우 수직적이었지만 또 광역 정부와 기초 지방 정부의 관계도 그 연장선에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한의 배분 문제를 이제는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도 논의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 말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흡하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와 일반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일단락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도하게 서울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기초에 넘겨주거나 아니면 결정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60억 이상이면은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액 어떤 구비로 그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는 60억이라고 그러면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리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뭐 투자 심사의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상향 조정을 해서 기초 자치구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지금 춘천시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자기가 청와대에서 그 예산 때문에 같이 협의하는 그게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예산을 실제로 실행할 거기서 더 잘할 의리 있는 사람들 그타기로 하는데도 이게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식으로 네. 이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진짜 뼈저리게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실제 일하고 일을 잘할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모르고 자기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그 권한의 문제도 있지만 워낙 모든 거의 그 중요한 것들을 광역시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는 그 뭐랄까요 자율성 내지는 창의성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행안부의 뭐라 그러죠 그 표준 조례안 이런 거를 보고 베끼는 식의 방식이었거든요. 이거는 자율성을 넘어서 기초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변화 이렇게 뭐를 짓고 새로 뭐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건 좀 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이 네. 이 지방자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일은 우리가 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그 실제로 그 주민들도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이 역사라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고려 시대 이후에 조선 시대에 오면서 관료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중앙 집권적 국가가 예. 수백 년 동안 거의 그렇죠. 600년 가까이 600년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사회는 이미 분권화되어 있는 소지역이 이 그렇죠.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든던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중앙 집권화된 국가 형태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낯선 거예요. 그렇죠. 해방 후에 지방자치제가 이식이 되어 왔지만 잠깐 시행하다 또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부활된 지가 이제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좀 짧은 역사가 아닌가. 그리고 뭐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중앙 집권적 국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낯설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예. 그 청장님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네. 또 이 지방자치의 분권 강조성을 이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중앙 집권형 국가에서는 똑같은 정책을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 이 분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일관 공정에 의해서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조립하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져 짜여져 있는 그 구도하에서 부품 조립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산업화 시대에 맞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어떤 창의성에 기반해서 그 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경영 형태다. 따라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어떤 이 분권, 자치 분권 이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치장님께서는 다시 지방자치 주제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98년도 서울시의원으로 시작을 하고 구청장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삼선으로 해서 20년 넘게 지방자치에 몸담아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어쩌면 지방자치의 정말 산 현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이게서는 흔히 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권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넘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이 지방 자치라고 했을 때는 이 자치 조직권, 그 다음에 자치 입법권, 그 다음에 자치 재정권 이 세 개의 권한을 가장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늘리는데도 한 명을 늘리려고 해도 그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 조직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이죠. 이제 국 단위를 하나 늘리려고 해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서울도 역시 이 국 단위 하나를 늘리려면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 조직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자치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헌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삶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발빠른 입법 과정, 조례, 제정 이것은 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상위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상에 그렇게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중앙정부가 하위 입법을 통해서 조례의 이 범위나 내용이나 이것을 다시 또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자치입법권조차도 그동안에는 제약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제약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이제 자치 입법권의 문제, 그 다음에 자치 재정권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지만 뭐 현재의 7대3의 구조를 뭐 8대2의 재정 국세 지방세의 이 배분 구조를 7대3으로까지 임기 내에 이렇게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1차 재정분권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재정분권이 지금 막바지 논의 중에 있는데 2차 재정분권의 최종안을 보더라도 7대3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갔습니다만 그럼 뭐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그렇게 조정을 한 건데 그러면 지방세를 조정해서 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인 그 결과를 과실을 기초와 광역이 또 나눠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1차 재정분권은 7을 광역이 가져갔습니다. 3이 기초가 가져갔고요. 2차 때는 그럼 반대로 기초가 7을 갖고 광역이 3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2차 재정분권의 지금 최종안을 보면 역시 광역이 6을 가져가고 기초가 4를 가져가는 이런 이제 그 내용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나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정분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 안에서의 이 재정권, 입법권, 그 다음에 자치기 조직권 이런 것들이 분권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들이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구정운영에 있어서 이 교육 부분, 교육 부분이 지금 이 행정하고 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이렇게 모순적인 측면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이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과거에 그 교육 자치를 강조했던 것은 교육이 이 권력의 어떤 그 입맛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권력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시대 이야기였죠. 교육을 권력이 지배하는 형태의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 교육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때는 교육을 그 권력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자치를 그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일부 이뤄낸 것이죠. 그런데 시행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너무나 법적으로 그 명백히 분리되어 버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순과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영역 안에 교육 그리고 지금 뭐 자치경찰제가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찰 업무 내지는 그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자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이고 그게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분리되어 있는 이 일반 행정과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를 지금 당장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이 어려움과 또 반발이 교육 주체들 내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되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틀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그 상호 간의 뭐랄까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가 아닌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협력을 단기적으로는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엄격히 분리된 이 경계를 조금 더 완화하고 협력적 지역사회에서 협력 이런 걸 좀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의 자치구간의 협력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혁신교육 지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각 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협력이랄지 또는 그 다양한 이 프로그램의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조금 더 제도화되게 된다면 또 그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이 지방자치가 이 주민 간의 관계가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청장님이 이제 단순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질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면서 2016년도에 민간협치 활성화 조례를 이렇게 최초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 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예. 제정의 목적에 추가된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목적이 주민자치에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한 것이죠.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뭐 정부와 중앙과 지방 간의 이 권한의 문제랄지 사무 배분의 문제랄지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게 지방자치법의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첫 번째가 주민자치에 지방자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지방자치 부활된 지 3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30년을 맞아서 그 조항은 매우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것만이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권의 요소인 것이고 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분권적 요소와 주민자치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그걸 명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 주민 스스로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제 기울여 왔는데요.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14개 동의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주권을 갖고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적 주체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죠. 보니까 국회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방자치에 관련된 단체장 출신이거나 의원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포럼을
우리 네네. 청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네, 굉장히 한 60분 정도가 국회에 계신 것 같아요. 네. 파워가 지금 엄청나게 생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방자치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 여의도에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뭐 시민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국정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 전문가 이렇게 이거 쑥스럽습니다.